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극정서TV입니다. 네, 잘들 지내셨죠? 요즘은 항상 새해 인사가 진짜 코로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그 가족요양에 대해서 좀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 기억으로 가족요양은 좀 공단에서 만든 좀 이상한 구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센터 입장에서는 상대해야 될 분들이 고객과 아니면 이제 그 요양보호사 직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가족요양이라는 거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은 고객인데 요양보호사는 또 뭐죠? 직원입니다. 직원.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객한테는 고객님 제발 좀 저희를 저희 서비스에 만족해 주세요 이래야 되고, 직원분들은 선생님 제발 좀 저희가 좀 부탁한 대로 좀 서비스 좀 제공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뭐죠? 고객이면서 저희 직원이니까 저희 말을 듣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어떤 시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센터를 쉽게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분들이 가족인 요양보호사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인 요양보호사라면 제가 이 유튜브 댓글 같은 걸 볼 때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뭐냐? 그러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인데, 뭐, 공단에 의하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 막 블라블라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가족이면, 네, 가족인데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가족요양보호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근데 급여 비용을 산정할 때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급여 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가족인 요양보호사면 같이 동거하는 가족인데 거기에서 정서 지원으로 서비스 제공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정서 지원은 어떤 마음의 24시간 중에 항상 붙어 있는데 거기에 정서 지원까지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할 때는 신체 활동 지원으로 해주십시오. 신체 활동 지원. 네. 그러니까 수급자에 관해서 급여를 제공하는 신체 활동 지원으로 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제가 범위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것을 제가 가끔은 센터에 보시면은 그냥 나 어차피 얘기 안 하면 모를 텐데 이럴 수 있잖아요. 속이고 진행할 때 만약에 나중에 발각이 됐다 이래 버리면 센터한테 다 환수 들어옵니다. 네. 저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뭐 가족이 아니라 그러면서 일반 요양이라 그래가지고 가족은 아닌데 동거예요 그러면서 했는데 나중에 알았더니 건강보험상 뭐 이상의 이제 정산에 가족인 요양보호사다라고 떠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서 센터에서 환수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호적에 안 나와 있는 경우 있잖아요. 호적에 등록이 안 된 경우에는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호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호적에 등록돼 있지 않은데 자기가 딸이야. 근데 어머니가 모시고 있어. 이런 경우에는 일반 요양으로 청구가 해도 네, 괜찮습니다. 그런 경우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투잡도 가능하냐, 그러니까 내가 가족인 요양보호사 하면서 다른 일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제도 초기 때는 가능했습니다. 제도가 제가 뭐 앞에 영상을 말씀드렸지만 벌써 10여 년이 왔지 않습니까? 제도 초기 때는 가능했는데 이 제도 초기 때 이렇게 실행하다 보니까 가족인 요양보호사 본인 일하고 쉽고 있고 청구만 하고 어르신한테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투잡이 안 됩니다. 근데 투잡이 안 되는데 그 정의가 뭐냐면, 원잡을 할 때 160시간 이상 일하시게 되면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도 포함입니다. 요양보호사 일도 뭐 어르신 서비스를 대략 한 두 케이스 정도 뭐 한 80시간씩 두 케이스 진행해버리면 160시간이지 않습니까? 160시간이 넘으면은 가족인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략 일반적인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다 160시간이 넘기 때문에. 네, 아시겠죠? 좋습니다. 단 여기서 내가 가족요양사 일하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 시간이 160시간입니다. 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인 요양사 어쨌든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일을 하실 때는 서비스 시간당 시급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서비스 시간을 많이 해야지 급여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원칙적으로 하루에 1시간씩 한 달에 20일만 서비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시간 20일이니까 20시간 서비스만 제공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제공 시간 1시간 20일이니까 급여액이 많지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청구되는 경우가 뭐 1시간에 이제 1시간 청구되는 금액이 있고 거기 20일이니까 대략 40만 원 중반대 정도 이제 청구가 본인 부담 합산된 금액으로 청구가 되면 그 안에서 이제 급여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안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요양은 청구된 대로 다 주는 센터들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뭐 어르신들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요. 뭐 그런 팁들은 또 나중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1시간씩 20회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1시간째 20회면 너무 좀 안 된다. 그 이상 서비스 가능한 시간이 있던데, 그 이상 가능한 시간은 90분입니다. 9시간. 1시간 반씩 90분을 한 달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가능한 시간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가족은 다 1시간씩 20번이고요. 그 외인 경우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가족인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65세 이상이셔야 됩니다. 배우자가 65세 이상. 배우자가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인 경우 첫 번째. 이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수급자가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서비스를 다른 일반 요양보호사 선생님 오셔서 서비스 제공할 때 이분은 진짜 너무 힘들다. 이분은 진짜 도저히 그냥 가족이 아니면 못한다.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첫 번째는 장기 인정 조사표의 제2항목에 보면은 행동변화 영역의 제2항목입니다. 그러면 1, 8, 10, 18번인데 이게 폭력 성향, 피해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같은 문제 행동이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표시가 된 경우에 90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총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5가지 정리를 하자면 1번, 가족인 요양보호사 범위가 뭐냐? 그냥 가족이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그냥 좀 모르고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는 그냥 호적에 등록되지 않았으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투잡도 가능하냐? 투잡은 가능은 한데 160시간이 넘으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 내가 가족인 요양보호사 일하는 160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 제공 시간은 원칙적으로는 그냥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때는 하루에 1시간씩 20회, 월 20회만 가능하나, 5번째, 그 이상 서비스도 가능한 시간에는 1시간 반씩 90분씩 한 달 내내, 한 달이 30분이면 30회, 한 달이 31번이면 31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1번, 65세 이상 요양보호사, 배우자여야 됩니다. 65세 이상 배우자. 당연히 많이겠죠. 네. 그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장기 인정 조사표에 의해서 1번, 8번, 10번, 18번 행동변화 영역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냥 누군가 와서도 이 어르신 너무 힘들다. 이런 경우는 부적절한 성적 행동, 피해 망상, 폭력 성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센터의 초기이신 분들이 너무 이렇게 좀 뭔가 혼란스러운 용어 자체를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센터 초기에 필요하신 영상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